아 맞다 내가 사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왜요? 19,000 유튜버야. 대박이야. 이게 19,000. 188명? 선생님 출석 체크하시고 네. 이따가 홍현이하고 민준데 네. 제가 일단 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알겠죠? 네.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선생님 소개부터. 와. 우와 알겠죠? 우와. 우와 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놀랄 게 너무 많아. 난 유튜버를 처음 봤어. 일단 이름은요. 우와 어렵죠? 정록훈. 우와 정록훈이에요. 알겠습니다. 우와. 정석훈이. 학원을 비공식적으로 처음 한 시점이 우와 뭐지? 1990년 1990년? 4월 1일 1일. 여기 4월 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식목일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동생 휴일이 아니죠. 생일이에요. 지금은 식목일이 휴일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과거에는 식목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알았어? 선생님 전용 강의실 제가 스스로 세팅하고 4월 6일 날 처음 수업 시작. 와. 그러면 경력이 좀 된다는 건 아시겠죠? 와. 그죠? 전문적으로 뭐 네. 어떤 걸 가르치세요? 물리만 가르치세요? 물화생지가 토탈 과목 수로 얘기하면 8과목이거든요. 그죠? 네. 물리원, 화학원에서 원투로 8과목. 근데 8개를 다 해요. 우와. 우와 실제로 다른 학원에서 고3 수능 수업까지 다 하고 있어요. 우와. 우와 여기 좋은 학원 있어 어, 8과목 이런- 다 하고. 이런 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매년 과학고등학교를 7명씩 보냈어요. 한 10년간. 70명. 우와 대박.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고. 우와 우와. 근데 나 혼자밖에 없고. 네? 근데 과거를 보내려면 과학의 모든 과목을 다 세팅을 해야 돼요. 어머 방법이 없었어요. 다. 진짜 어렵고 힘들게 8개를 다 준비했다가 결정적으로 쓸모가 없게 된 이유가 전부 다 물리 올림피아드 입상시켜서 특별 전형으로 무시험 전형으로 보내요. 경시대에 입상해. 나머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전공은요 화학이에요. 네? 근데 왜 모든 사람의 전공은 화학이지? 선생님은 전공이 화학인데 화학을 제일 못해요. 아니 제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일 싫어. 내 전공이. 물리가 가장 어렵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요. 선생님 기준에서는 절대로 어렵지 않은 과목이 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긴장하지 마세요. 물리라는 건 여러분들 수학 재밌죠? 네. 맞죠? 네. 물리가 수학이랑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할 거니까 아시겠죠? 수업의 형태는 원장님께서 진행했던 화학의 수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겁니다. 수업의 형태를 알겠죠? 네. 다만 물리 영역을 공부한다. 이것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나 그다음에 검사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의 패턴은 그대로 다 똑같이 가요. 알겠습니까? 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냐? 봐요. 본 수업하고요. 구분할 거예요. 본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수업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선생님 집에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와 우와. 집에 칠판이 있고요. 돈이 많이 들어 조명도 있고요. 역시 메인- 유튜버. 메인 카메라 있고 서브 카메라 있고 웹캠 있고 전자칠판 있고 어? 수직캠 있고. 우와 얼마를 투자하신 거지? 선생님 집에 있는 장비를 다 합하면 한 4천만 원이 넘어요. 어? 봐요? 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선생님 컴퓨터방에 컴퓨터만 5대 있어요. 부럽다. 볼게요. 본 수업은 기본 개념 위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수업은 핵심 시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사이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역시도 숙제인데 이거는 선생님 집에서 철저하게 녹화해서 밴드에 링크를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독을 구독은 안 해도 돼요. 좋아요랑 댓글을 달아요. 여러분들은 그 올려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숙제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꽤 세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수업에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사이드 수업으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돌려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리의 또 다른 새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이드 수업에서 강의는 몇 분 정도 되나요? 1시간? 일단 그거는 선생님 좀 조절로 볼게요. 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궁금한 점 질문. 선생님에 대한 질문도요? 네. 딱 5분만 받을게요. 이렇게. 설마 뭐 결혼하시는 이런 거 없죠? 아, 선생님. 네.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친 직접적인 학원이 있나요? 많죠. 오, 유튜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의 학원을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오, 됐다. 선생님은 약간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와 얘는 영재다, 얘는 진짜 완전 대단한 애다 이런 애가 있었나요? 한 명이라도? 네. 지금 미국 MIT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우와. 제 자녀죠. 와, 대박이다. 네, 교수. 여기 고려대학교도 제 자녀 중에 교수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얘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김도윤이거든요. 김도윤. 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머리가요. 대한민국 상위에 0.001% 합니다. 이 아이가요. 그때 당시 포항공대, 지금 포스텍 대학교죠.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석.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단 한 푼도 안 내고 졸업하고 이 포스코에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낸 사람. 아, 괴물.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학원에 안 나와요. 네? 학원에 안 나온다고. 그냥 똑똑한 거 믿고 그냥. 주 5일 수업인데 5일 중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르고 싶겠죠. 안 나오니까. 그죠? 근데 학원 측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학원 시스템 자체가 잘하는 한 명이 있으면은 그 잘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걸 틈타가지고 다른 애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거를 아니, 바탕으로 자를 하는 명분이 거예요. 없어요. 일단 돈이다. 왠지 아십니까? 돈이니까. 자를 명분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시험만 봤다 하면 평균 100점이에요. 천재다. 평균이 100점이라고. 평균 100점. 즉 한 문제도 안 틀립니다. 안 배웠는데. 음악, 미술, 체육까지 지필고사를 보는데도 단 한 문제도 안 틀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3년간 총 중간기말을 놓고 따지면 12번 시험이죠? 네. 12번 모두가 평균 100점. 우와. 음? 사람 맞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중1 하이탑 교재 딱 뭉쳐서 두께 한번 확인해봐요. 두께. 자, 이 두께의 1.5배 정도가 되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2배야? 네, 그때 당시 하이탑 교재가 이 두께 1.5배. 이거랑 내 거랑 합쳐봐. 합체. 하도 나중에는 화가 나서요. 도윤이 일로 와봐. 너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놓고 이거 보라색 게 8권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다 합하면 한 이따만큼 됩니다. 이따만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골탕 먹여주려고 8개를 딱 잡아놓고 너 이거 보름 만에 다 끝내봐. 이따만큼. 너 문제까지 싹 다 풀어서 실수까지 싹 해서 싹 갖고 와야 된다? 일부러요. 골탕 먹여. 못하는 걸 보고 싶으셔서요? 근데요 다 해오잖아. 다 맞았나요? 자 또 질문. 뭐지? 뭐지? 그래서 대성했어요. 보름 만에 이거를 다 끝낸다고? 네. 과거 소리 조기조로 가고. 그 하루 종일 그것만 쓸 리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거죠. 또 있습니까 질문? 5분으로. 없으면 갑니다. 네. 진짜 하찮은 건데 네네네 상관없습니다. 드르륵 하실 수 있어요. 드르륵이 뭐예요? 아 이거 분필로 드드드드 하는 아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동그라미 한 번 그리실 수 있어요? 네? 동그라미 그리실 아유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권이에요 2권이에요? 1권요 여러 가지 힘이에요. 중력과 탄성력. 자 참고로 선생님의 수업의 스타일은요 특징이 뭐가 있느냐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선생님 예 교재를 안 갖고 왔는데 2권이에요. 제 거 같이 얘기할까요? 아유 원래 화학 시간에 교재 혹시라도 안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지나요? 그 얘가 저희가 화학에는 1권에는 화학 개념이 아무것도 없어서 2권부터 시작해서 얘가 2권인 줄 알고 갖고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책을 못 갖고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죠?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책을 나와주고 2권을 할 거다라는 걸 바로 아 그럼 일단 오늘 이 순간만큼 잠깐만 같이 보세요. 수업에 내일 끊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저거 녹화하는 거 저번에 다 밴드에 오를 거니까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책 볼일로. 그죠? 자 시작할게요.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로 대답 아까 이 녀석처럼 골탕 먹이려고 뭐 어려운 질문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답변은 빠릿빠릿하게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단 틀려도 괜찮아요. 선생님 틀리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한 번 더 바꿔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선생님 네.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게 선생님 저희한테 질문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질문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구나. 네. 시작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중력과 탄성력입니다. 와, 너 어디 핀 거야? 어디야? 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탄성력 볼게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70페이지예요. 70페이지. 제가 좀 70.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저걸 중력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막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서 중력을 다룬 영화 제목 하나 기억나는 거 중력을 있으십니까? 다루는 거요? 네. 마블. 마블에서 중력을 다룬 게 있어? 또 워스턴 있지 않아? 타노스? 타노스? 인피니티 거틀렛? 말 그대로 영화 제목이 중력이에요. 그래? 네? 그렇죠. 그래비티. 아 영화 그래비티가 중력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무슨 얘도 영화예요? 그라비티. 그러니까 우주 탐사를 나가서 중력에 그 해당한 것을 그 중력이라는 원리를 적용시켜서 만든 영화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비티. 그게 중력입니다. 그러면 자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알겠습니까? 중자가 가운데 중자고 네, 중심. 여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행성이 물체를 당기는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질문 되나요? 네? 중력은 무조건 행성에서만 작용하나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설명드릴 거니까 기다리시고. 알겠죠? 그럼 선생님 지구에서만 중력이 있나요? 아니죠. 화성에서도 중력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 같은데 태양은 행성이라 부르지 않는데 행성이 아니라 별이라고 부르는데. 네, 항성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러면 태양에는 중력이 없나요? 태양도 있죠. 근데 왜 저기는 행성이라고만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행성이라는 건 탐사가 가능한 별들, 너무 뜨겁지 않은 별들을 행성이라고 불러요. 궁금하니까 지구과학으로 잠깐 갈아타면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이건 천체. 발산하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구가 스스로 빛을 발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럼 다 타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행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야? 그만큼 온도가 낮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탐사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달에도 중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분명히 질문 많이 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질문할 거야. 볼게요. 어머, 지구에도 중력이 있대요. 어머, 화성에도 중력이 있대요. 그럼 선생님, 목성에도 중력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럼 선생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에도 중력이 있습니까? 맞아요. 자, 질문. 왜 대체 얘네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중력이 있을까? 라는 거죠. 왜 있을까? 중력이 그럼 이 뛰기 위해. 중력이라는 자체가 중력이 이 문제는 그냥 중력이 왜 있는가랑 같은 질문 아닌가요? 근데 왜 있을까요? 중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중력이 없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중력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네, 알아야 왜 대체 얘도 중력을 갖고 얘도 중력을 갖고 얘도 중력을 갖고 얘도 중력을 가질까? 그거 옛날에 인터넷에서 쳐봤는데 절대 안 나오던데. 볼게요. 얘도 모두 일단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겠죠? 그죠? 네. 그러면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모든 물질은 질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두 중력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 수업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알겠습니까? 이걸 본 수업에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게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이드 수업에서 할 거니까 어떤 특정한 행성의 반지름을 R로 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물체가 있을 때 얘가 가지는 높이를 하이트라 하고 그러면 이때 이 행성이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 행성의 질량을 large mass, 물체의 질량을 small mass 그랬을 때 F 중력의 값은 gravity, 중력 상수 R 플러스 H의 제곱 분의 large m, small m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뭔 소리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물리 2에 나오는 거야. 근데 분수에서는 안 한다고 했잖아. 그죠? 왜요? 선생님이랑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거품 물어요. 집에 가서 막 울지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분수에서 안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될 건 중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가지는 질량이라는 걸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야 질량이라는 게 뭐냐? 근데 이건 질량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질량을 초등학교 질량 초등학교 5학년 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지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하나만 물어보자. 무게는 들어본 적 있죠? 네. 그치? 난 뭔지는 모르겠으나 질량은 들어본 적이 있어. 맞습니까? 그렇잖아. 이건 수학에서도 나오는데 뭐요? 질량의 단위 불러봐. 그렇지, 킬로그램. 또 그래. 톤. 또는 밀리그램. 이게 질량의 단위잖아, 얘들아. 맞지? 여러분들 수학 문제 킬로그램 많이 다뤄보지 않나? 네. 사과 몇 킬로그램, 뭐 몇 킬로그램 이거, 그치? 맞아, 틀려? 맞아요. 이게 질량이에요. 조금 있다가 질량이라는 것과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일단 맛배기로 저게 중력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까 여기다 썼던 공식은 만일력 공식이고, 만류인력. 네. 알겠습니까? 근데 저거는 고3 물리 2 영역이니까 굳이 본소에서는 안 건들 거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나는 물리 올림피아드라, 나는 물리 경시 한번 봐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기까지는 가야 돼요. 초등학생인데요? 선생님이 과학고 특별반 할 때 과학고 특별반 최초의 시작점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다 보낸 거예요. 볼게요. 행성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 해볼까요? 빙판길 됐습니까? 네. 여기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A 됐습니까? 스케이트 됐습니까? 선생님처럼 깡마른 B 선생님 몸무게가 53kg이거든요. B 알겠습니까? 네. 스케이트 질문 들어갈 거예요 이제부터. 자 선생님이 A를 밧줄로 묶었어요. 알겠습니까? 네. A를 밧줄로 묶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쓱 잡아당겼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빙판길이니까 마찰력이 매우 작겠죠. 많이 미끄럽겠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A와 B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사람의 힘에 비만 달려있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 잡아당겼어. 네. 이 사람 일방적으로 있는 거고. 어? 네. 누가 잡아당겼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잡아당긴 거야. 알겠습니까? A와 B는 각각 어떻게 될까? B가 딸려갈. A는 있는데 B가 오히려 미끄러져서 넘어질.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그대로 있을까요? A가 그냥 둘 다 밀려 만나지 않을까요? 근데 쟤는 좀 더 적게 가까워지고 B가 좀 더 많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빙고. 그렇죠. 왜냐? 봐봐요.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라고. 작용 반작용. 아,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B가 A를 당기는 힘을 영어로 force, 힘을 force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니셜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B가 A를 당기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지구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오케이? 네. 지구와 사과 사이에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사과도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당긴다. 그래놓고 그 둘의 힘의 크기는 같다. 근데 왜 사과가 지구 쪽으로 끌려올까? 더 질량 더. 그렇죠. 오 잘하네. 사과의 질량이 엄청 커. 그 질량을 영어로 얘기하면 mass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얘를 대문자로 아지메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어때? 크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거야. 아까 그 공식. 알겠습니까? 그럼 모든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아니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괜찮죠 설명? 네. 응, 괜찮아. 물리 파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면요 물리가 훨씬 쉬워.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중력은 행성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그러나 이 내면 속에는 물체도 행성을 잡아 당긴다. 알겠습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이론이 바로 누구다?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 자유 반작용의 법칙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일단 큰 그림을 그린다고 했으니 자 볼게요. 탄성력이라는 건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볼게요. 탄성이라는 게 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봐봐. 물어볼게. 여러분들 볼 따고 이렇게 눌렀다가 땡 뗐을 때와 선생님 볼 따고 이렇게 딱 눌렀다가 딱 뗐을 때 누가 원래대로 더 빨리 돌아올까? 저희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의 피부는 더 선생님의 젊고. 피부보다 아, 탄력이 맞아.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내 피부 탱탱 피부 탄력 그 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탄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봐봐요. 그래서 탄성이라는 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탄성력이라는 건 뭐야? 이 성질을 갖고 있는 뭐냐? 힘이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집중. 모든 물체가 탄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물체가 탄성을 갖고 있다? 그렇진 않아.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종이컵을 원래는 종이컵이 이렇게 안 생겼죠? 근데 내가 얘를 손으로 꽉 힘을 줘가지고 딱 떨어뜨렸어. 그럼 원래 상태에서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져요. 찌그러졌죠. 근데 얘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까? 아니요. 그죠? 맞죠? 그래서 모든 물체가 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탄성체라는 건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규정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탄성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탄성체 누가 있을까? 스프링 고무줄. 그렇지, 용수철. 그렇죠? 또 고무줄. 그래서 대표적인 탄성체는 용수철과 뭐다? 고무줄.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입는 속옷을 속옷에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고무줄 끈. 고무 밴드가 있죠. 왜 고무 밴드를 사용합니까? 더 잘 얘가 늘어나게. 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꽉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용수철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본과정 들어가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탄성체는요, 탄성을 가진 물체인데 이 탄성체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탄성 한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탄성.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절대로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탄성 한계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고무줄 있습니다. 네. 자, 내가 늘려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져요. 뚝 끊어지죠. 그게 탄성 한계를 벗어난 힘을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진짜 실험 한번 해봐요. 볼펜 용수철 있잖아요. 볼펜 용수철. 네. 어? 네. 딱 잡아요. 늘려요. 쭉 이만큼 늘렸어. 내가 손 딱 놔.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까? 아니요. 좀 더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탄성하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볼펜 용수철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탄성 한계를 갖고 있는 걸 사용해서 용수철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때려 죽여도 이걸 누를 수가 있다 없다? 강한 용수철. 알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아빠 자동차에도 여러분들 용수철이 자동차 밑에 충격을 완화하라고 용수철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용수철을 볼펜 용수철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탄성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탄성 한계라는 것을 얘가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계선을 탄성 한계라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일단 책 한번 읽어나 봅시다. 70페이지. 과거의 힘이란 거기 힘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네. 자, 이거 노트북이 아니라 코렌트니까 알겠습니까? 힘이라는 건 영어로 force 이거예요. 그래서 이니셜 F로 표현한다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빠르게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판단하는 힘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뉴턴? 파워! 그쵸? 근데 과학에서 쓰는 힘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과학에서 파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의 능률치와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량을 설명할 때 파워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힘은 포스라는 거. 자, 힘이란 물체, 무양 또는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즉 힘을 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힘을 주면 종이컵을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힘을 주면 방향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하나만 설명할게요. 볼게요. 유치원생이 막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유치원생이 막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 방향의 뒤쪽에 내가 발로 뻥 쳤어요. 그러면 이 유치원생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앞으로 락 하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유치원생의 빠르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빨라지죠. 빨라졌겠죠. 근데 왜 빨라졌겠어? 내가 뒤에서 힘을 줬으니까 빨라졌겠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또 집에 가서 이르지 마세요. 엄마 왜 과학 선생님은 유치원생을 발로 깠을까요? 막 사실이에요? 아니죠. 내가 무슨 유치원생을 발로 까니까. 나 선생님 보기와는 다르게 왜 굉장히 비유를 익숙하잖아요. 그 정도 그렇게? 아니 좀 강력한 비유잖아요. 자, 유치원생이 막 걸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자아자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방향에 내가 수직 방향의 옆구리를 바로 빵 깠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옆으로 옆으로 확 가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 유치원생이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힘을 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게 바로 힘의 효과라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지갑도. 아, 홍현. 자,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해가 확 오죠? 그렇죠? 예. 유치원생이 한 명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많아진다. 뭔 소리지? 뭔 소리는 그냥 개소리로 받아들이면 되죠. 자, 거기 봅시다. 힘의 크기다니 70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구를 어떤 과학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뉴턴? 뉴턴이 나쁜 녀석. 미적분 만든 사람도. 네. 머리 위에 꽃가시 그래서 뉴턴's law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퍼스트로피 S라는 건 수학 교육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뉴턴이 만든 법칙, law.
아시겠습니까? 와.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흔히 들어봤던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힘과 가속도의 법칙, 포스는 매스 곱하기 엑셀레이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근데 제일 재미난 건 이거를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오호! 세 개. 1, 2, 3. 이렇게. 나쁜 놈. 코코넛을 따라갔어요. 네,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죠? 선생님도 머리가 나 머리 되게 예뻐요. 선생님 IQ 99야. 네? 나 IQ 99라고. IQ는 머리 똑똑한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모르겠어요. 나는 머리 보고 엄청. 이 사람 빨리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 뉴턴을 기리기 위해서 힘의 단위는 뭘 쓴다? 응. 뉴턴을 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 힘의 단위 N은 뉴턴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뉴턴이라는 건 과학자 이름이죠. 또 자기 거라고 꼬래. 그렇죠? 저작권. 내 거야. 이런 거죠. 보겠습니다. 자, 힘의 표시는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로 나타내면 편리하다. 이때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이 작용하는 곳. 거기다 좀 줄 좀 칠게요. 화살표의 시작점은 거기서부터 줄 칩시다. 힘이 작용하는 곳,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제적 룰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봐봐요. 봐봐요. 내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어. 미국. 근데 내가 엄청나게 오줌이 마려워.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앞에 그려져 있는 그림, 선생님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미친 사람이죠. 그죠? 폴리스 오피스에 끌려가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렇죠. 예, 그죠? 이게 암묵적 룰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국제적 약속이다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픽토그램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맞죠? 픽토그램. 그렇죠? 선생님 유식하죠? 나 머릿속에 든 거 되게 많아. 앞으로 쌤이랑 열심히 공부하면 재미있는 거 많이 할 거야. 자, 따라서 여러분들 화살표를 표시하고 시작점은 힘이 작용한 작용점이고요. 길이는 크기고요. 화살표의 머리는 방향을 의미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하나만 외람되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책 한 번씩 안 읽어주셨나? 읽어주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력 그래비티예요. 얘는 영어로 그래비티. 아시겠어요? 그래비티. 그다음에 탄성력은 elastic force라고. elastic force. 엘라스틱 포스. 알겠습니까? 영어 시간 아니니까. 포스가 아니라 포스 아니야? 자, 버스 말고 force. 포스? 네. 아니에요. 포스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영어 잘 못해요. P예요, F예요? F죠. 아, 자, 중력 가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고 위로 던진 농구공은 땅으로 떨어진다. 결국 이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지구의 중심부에서 작용하는 힘력자를 써서 중력이라고 한다. 자, 중력의 방향이라는 개념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주셔야 돼요. 지표면 어디에서든지 서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아래 방향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따라서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즉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지구의 중심 방향이 중력 방향이라는 건 난 알겠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연직이 뭐예요? 그죠? 자,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수학으로 살짝 갈아탑시다. 알겠습니까?
수학으로 살짝 갈아탈게요. 선생님이 그린 게 뭐죠? 원. 원이죠. 네. 맞나요? 네. 누가 센스가 있는지 한번 보자. 원이 있으면 원에 중심이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죠? 네. 여러분들 요즘 배우는 곳이 여기잖아요. 원주. 그렇죠. 이미 끝났겠지. 뒤에 이제 뭐 뒤에 거 그러니까 앞전에 2학기 범위에 여기 원주 들어가잖아. 맞아요. 네. 선생님 집에서 수학 수업 해요. 볼게요. 봐요. 그럼 원주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뭐죠? 반지름. 반지름. 지름의 절반. 반지름. 그래서 통상적으로 반지름은 라지알 또는 스물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웠나 모르겠다. 선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 있을 거야. 네. 시간이 된다면 선생님이 디멘션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석하고 설명드릴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멘션 차원이라는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디멘션.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 네. 오케이? 네. 여기에 길쭉한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이 막대기를 쭉 데려갈 거야. 데려갈 거야. 네. 데려갈 거야. 네. 그럼 이 원하고 딱 만나겠지. 네. 그럼 최초로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날까? 한 점하고 한 점이. 그렇지. 점 하나에서 최초로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곡선이니까 곡선의 표현에 존재하는 점 하나에 최초로 만나.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가져가면 점 몇 개에서 만나? 그렇지. 됐습니까? 내가 쭉 간단 말이야. 그럼 빠져나갈 때는 역시 점 몇 개에서 마지막 만났다가 빠져나간다? 한 개요.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얘가 점 한 개에서 최초로 만나기 때문에 자 봐요. 우리는 이것을 수학에서 얘기하면 원과 접선 사이의 관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수학으로 갈아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두면 나중에 수학 시간에 편리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선과 원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수학에서 접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자, 지금 하는 설명은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포스라는 힘을 배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파동도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나올 거예요. 이 얘기. 알겠습니까? 그때 가서 얘기가 다시 나올 거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집중! 그러면 이 반지름과 이 접선이 갖는 것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뭐냐? 반드시 이 각도는 수직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이 각도는 반드시 어떻게 만난다고요? 수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기 라인에 접선 하나 그었다고 이거 하고 얘가 예를 들어서 접선이라고 한다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그으면 이 각도가 수직입니까?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수직.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잘 봐 얘들아. 지구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근데 지구를 동심원이라고 할 거예요. 지구는 원래 타원체예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집중하고 선생님 잠깐만 볼게.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은 지구를 엄청 크고 사람은 조그만 존재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부터 점이라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구의 중심부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이 바로 뭐냐? 지금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이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이 접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서 있어. 그러면 땅은 내가 서 있는 곳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 맞아 틀려?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이 라인을, 이 접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땅의 surface, 그래서 지표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표면은 항상 뭐다? 접선이다. 됐습니까? 설명 어렵지 않죠? 네.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사과를 유후 던졌어. 그랬더니 얘가 유후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뭐야? 사과가 떨어지는 방향이 중력 방향이라며.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중력 방향은 지표면의 수직 방향이네. 왜? 원과 접선 사이의 관계에 있어? 수직.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집중하시고 중력의 방향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뭘로 해석하느냐? 지구의 중심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지표면의 수직이다. 그래서 연직.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직이에요. 됐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수학에서 하나 건져왔네. 됐죠? 이거 여러분들 수학에서 나중에 응용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농담일 것 같죠?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재미난 거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들 무조건 사각형의 안쪽에 각의 모든 합은 몇 도죠? 360. 360. 360도죠? 맞아요? 네. 그럼 되게 재미난 게 있다. 얘 접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둘이 만나면 여기에 각을 A라고 하고 여기에 각을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무조건 몇 도일까? 180도. 맞죠? 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A 플러스 B가 180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쌤 섞게 하죠? 네. 없지. 자, 갑시다. 중력의 방향 끝. 중력에 의한 현상과 이용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머물러 살 수 있고, 왜? 지구로부터 안 날아갈 거 아니야, 중력 때문에. 필요한 공기와 물도 존재할 수 있다. 공기도 여러분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입으로 부르는 풍선. 내가 입으로 풍선을 막 불었어요. 그걸 묶었어요. 손을 놨어요. 그럼 이 풍선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공기도 줄. 공기도 중력이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공기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수치적 데이터로 해석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원장님이랑 화학 배웠으니까 주기표 다 암기하셨죠? 네. 다요? 네. 다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20번까지. 아, 네. 7번 누구죠? 7번? 7번 칠번이. 탄소아니요? 7번이 아, 원장님한테 다 읽어놔야지. 질소. 질소죠? 질소. 원소기호 질소가 뭐죠? 까먹었어. 질소 N. 네. 그래서 원자번호는 좌측 하단에 표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럼 7번. 근데 질소가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요. 비금속이죠? 네. 비금속은 거의 대부분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의 수는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예요? 양성자의 수는 원자번호하고 같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얘가 원자번호가 7번이면 양성자도 7개, 중성자도 몇 개? 7개. 그럼 그 둘이 합하면 원자 핵의 원자량. 그럼 얘는 14.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질소, 공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아요. 78%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면 질소는 얘 혼자 이렇게 존재 못하죠? 그래서 N2 됐습니까? 네. 그럼 14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20. 그러면 얘가 갖는 원자량은 28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산소도 똑같아요. 산소는 8번 원자번호 곱하기 2 하면 16 16 곱하기 2 하면 얼마? 5투니까 32 맞습니까? 네. 자 볼게요. 내 입속에서 나오는 기체에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굴까? 이산화탄소.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체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냐면요. 질소예요. 애초에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질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들이마셨다가 질소는
내 몸에서 흡수 못하고 그냥 나오니까. 아, 알겠습니까? 네. 기가 막히죠? 어이? 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칠소는 어차피 똑같은 놈이 들어갈 때 똑같은 놈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기체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누굽니까? 이산화탄. 이산화탄. 자, 탄소 6번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럼 6 곱하기 2니까 12예요. 맞습니까? 네. 오토는 얼마예요? 아까 32죠? 맞습니까? 네.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44.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기체와 산소기체보다도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미있는 거 하나만 더 해보고 갑시다.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럼 2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4. 4예요. 오호! 겁나 가볍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위로 뜨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세하나마 얘도 원자인데 질량을 갖고 있어. 네. 그지? 예. 그러면 질량을 갖고 있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뭐가 있다? 중력이 있다. 그래서 기체도 보다 중력이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그걸 풍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